징기즈칸에게 또 다른 고난이 닥칩니다. 그건 바로 그런데도 징기즈칸의 몽골 군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죠. 바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춥죠 갑자기 오늘. 네. 너무 춥네요. 이게 오랜만에 또 이런 캠핑장 오니까 되게 분위기도 좋고 이야기도 재미있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분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윤세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강희라고 합니다. 몽골요? 네, 아,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한 4년 정도 됐어요.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와. 아니 세희 씨는 그러면 몽골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강하다. 그 칭기즈칸의 후예라고 하잖아요. 한국에도 사실 여몽 전쟁이라는 역사적인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몽골 하면 강하다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여문 전쟁은 이제 징기스칸의 아들들이 지휘했던 그런 큰 전쟁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징기즈칸 하면 세계를 뒤흔든 정복자라고만 알고 있지만 그의 진짜 모습, 진짜 이야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징기즈칸, 그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여기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느 때와 같이 징기즈칸의 몽골 군대는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데요. 근데 갑자기 몽골군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기세 좋던 몽골군이 도망을 가니까 적군은 몽골군을 빠르게 따라가요. 도망가는 몽골군을 거의 다 따라잡았을 때쯤 몽골군은 말에 탄 채로 뒤를 돌아서 활을 쏘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 척 적군을 유인하고 반격하는 이 전술을 만구다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비슷한 전술이 있는 게 제가 예전에 든 적이 있는데요. 전쟁에서 도망을 치다가 귀중품 있잖아요. 그 귀중품을 땅에 떨어뜨리고 귀중품을 줍기 위해 전열이 흐트러지면 그 적군을 반격하는 그런 전술도 있었대요. 아, 실제로 만구다이 이 전술이 다양하게 많이 쓰인 게 맞네요, 그러면. 네.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전술을 보여줬던 징기즈칸, 그도 아픈 패배의 기억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징기즈칸과 의형제였던 자무카와의 전쟁이었죠. 이 의형제였던 자무카는 징기즈칸의 세력이 막 커지자 이를 되게 심하게 견제했는데요. 결국은 징기즈칸, 자무카 이 두 사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자무카의 탄탄한 전쟁 경험에 밀린 징기즈칸은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그런데도 징기즈칸의 몽골 군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죠. 바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징기즈칸의 평등함이었어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하죠. 이거는 보통 군주가 독식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징기즈칸은 군사들에게도 전쟁을 도와준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전리품을 나눠줬습니다. 활을 만든 사람, 칼을 만든 사람, 심지어 말 발굽을 고치는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죠. 징기즈칸은 이런 군사들의 충성심에 힘입어 결국에는 자무카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무카랑 징기스칸은 아주 친한 사이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전쟁도 하고 이거 되게 몽골 사람들에게 마음 아픈 역사이거든요. 그리고 자무카의 죽음에 대해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로 같은 거에다가 넣었다가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였다. 또 아니면 말 발굽에 피게 해서 죽였다. 근데 딱 확실한 건 옛날에 몽골 사람들은 이제 피를 영혼이랑 연결해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무카를 피를 흘리지 않게 죽였다는 그거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징기즈칸은 의형제였던 그런 관계를 그냥 저버리지 않고 최소한의 예의를 다한 거네요. 자무카의 명예를 지켜준 셈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징기즈칸이 강한 군사력을 갖출 수 있었던 건 뛰어난 전술이 큰 역할을 했죠. 징기즈칸이 몽골을 통일시킨 뒤에 징기즈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의 북부인 금나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징기즈칸에게 또 다른 고난이 닥칩니다. 그건 바로 성벽이었죠. 몽골에는 전쟁 중에 그게 많이 없었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중국을 가니까 지역마다 성벽이 엄청나게 큰 게 있었던 거죠. 항상 초원을 달리며 싸웠던 징기즈칸에게 한없이 높이 쌓아 올려진 성벽은 정말 처음 맞이하는 상대였어요. 아무리 싸워도 성벽 안에서 끈질기게 버티는 금나라 군사들을 상대로 징기즈칸은 새로운 전술을 보여줍니다. 징기즈칸이 금나라에게 이렇게 전보를 전하는데요. 고양이 1000마리와 제비 10,000마리를 잡아서 산채로 보내주면 철수하겠다. 그러자 금나라는 몽골인들이 배가 고파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냥 흔쾌히 비웃으면서 고양이와 제비들을 잡아서 보내줍니다. 하지만 이건 징기즈칸의 고도의 전략이었죠. 바로 동물들의 귀소 본능을 이용한 전략이었죠. 금나라에서 보내준 고양이와 제비의 꼬리에 기름을 적신 솜을 달아서 불을 붙이고 풀어버립니다. 그러자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집을 향해 가는 거죠.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옮겨버리는 거죠. 몇 시간 만에 성 전체에 불이 휩싸였고 전쟁은 단숨에 끝이 났죠. 압도적인 전략으로 중국을 넘어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왕국까지 정복한 몽골 제국. 이 몽골 제국을 통해 동서양을 잇는 거대한 흐름이 열렸고 그 중심에는 징기즈칸이 있었죠.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대사를 들으면 어떤 인물이 먼저 떠오르나요? 이순신 장군이요. 징기스칸이 떠올리는데요? 이거 논쟁거리가 또 되겠는데요. 두 분 모두 정답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이순신 장군의 유언, 징기즈칸도 이와 비슷한 말을 남겼다고 해요. 심지어 이 두 사람이 이 유언을 남긴 이유가 같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전쟁 중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죠. 징기즈칸은 서하로 가던 중 낙마 사고를 당하는데요. 사고 당시 60세가 넘는 고령이었기 때문에 정말 치명적인 사고였어요. 징기즈칸의 건강이 정말 많이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하와의 전쟁을 계속 이어갔고 결국은 전쟁 중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징기즈칸의 이런 죽음이 다소 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유언을 남긴 것조차 그가 뼛속까지 리더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전쟁에서 군주가 사망하면 조직은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그 사실을 적이 알게 되면 적이 힘을 얻고 크게 반격할 거고 결국엔 전쟁은 패배로 이어질 테니까요.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는 그 나라의 수도를 정복하는 건데 몽골에서는 수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이제 선조의 무덤을 정복하면 그거 승리였어요. 그 어떤 것보다 사실 무덤을 지키고 비밀로 감추는 게 정말 몽골에서는 중요한 맞습니다. 거였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특히 징기스칸이 그 말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죽음을 끝까지 숨겼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겠네요. 네. 네. 징기즈칸의 죽음보다도 더 미스터리한 점이 바로 징기즈칸의 무덤인 것 같아요. 징기즈칸의 무덤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전설이 있어요. 징기즈칸의 시신을 운반하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수만 마리의 말로 땅을 밟아 평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무덤을 만든 사람들 역시 모두 죽였다. 현대에서도 징기즈칸의 무덤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고학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발굴하는 도중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징기즈칸의 무덤을 찾으려고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소문만 남기고 결국에 무덤의 위치는 찾지 못했죠. 네, 맞습니다. 징기스칸의 무덤 발굴을 반기지 않는 이유가 일단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징기스칸의 무덤에 저주가 있다. 그 말이 또 몽골인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몽골 사람들이 징기스칸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고 싶은
싶은 그 마음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요. 또한 제가 옛날에 뉴스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요. 일단 몽골 고고학자가 징기스칸의 무덤을 언젠가 뭐 발견하더라도 누구도 손대지 않겠다. 그런 단호한 입장이었어요. 이 세 가지 이유를 모두 들어보니까 징기즈칸에 대한 어떤 존중과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라는 거를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꼭 소개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버르츠이라고 하는데요. 몽골 전통 음식이기도 하고 또 과자이기도 하고 되게 전통적인 빵 같은 음식이에요. 다들 드셔보세요. 아, 네. 맛있겠다. 조금 차가운데 구워서 먹어도 되나요? 아, 우리나라 도너츠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냥 꽈배기 도너츠 뭐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꽈배기 맛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거는 몽골어로는 수테체, 우유로 만든 차예요. 되게 전통적인 차입니다. 아, 되게 와. 좋은 풍미가 느껴지네요. 우유도 되게 좋은 밀크티. 그냥 우리가 먹는 일반 우유랑은 확실히 다르네요. 이거 너무 잘 어울려요, 두 개가. 이렇게 이거 거의 커플 아, 하나의 세트 같은. 네, 우리나라어로 꿀 조합이라고. 오 맞아요 꿀 조합. 네 버르츠를 차에다가 넣고 아침 식사로 먹을 때가 많아요. 맛있네요. 다행이네요. 진짜 맛있다.